네, 질병통제예방센터 직원 약 4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언론, 이제 에포크 타임스 비롯해서 여러 대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CDC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CDC 직원 382명이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명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했고요. 또 이들 9명은 CDC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미달됩니다. 종합하면 CDC 전 직원 12,790명 중 약 3%가 백신을 전혀 맞지 않았거나 한 번만 맞은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은 CDC의 정보 공개 담당 사무관 로저 안도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은 정보자유법, 그러니까 FOIA라고 그러죠.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여기에 따라서 행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국민이나 단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기관은 정보자유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 사무관을 임명해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합니다. 지난 3월 CDC에 직원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 자료를 청구했었습니다. 에포크타임스가. 근데 그때는 안도 사무관이 2021년 12월에 공개한 자료가 가장 최근 거다. 그러면서 자료 제공을 사실상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에포크타임스 특정 보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용해서 보도한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요. 에포크타임스 취재진은 CDC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곧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는데요. 안도 사무관은 별다른 해명 없이 추가 검색을 통해 얻은 결과다. 그러면서 CDC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황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CDC 내에서도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직원 39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399명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약 400명 직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안 맞은 이유. 이 12,399명 중에 그 백신을 접종한 5,810명은 추가 접종 부스터샷도 완료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전체 직원 3% 수준이지만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CDC의 열렬한 참여의식을 볼 때 백신 접종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큰 의문을 남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업체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행 마감 시한이 올해 1월까지였지만 법원 판결로 올해 5월 31일로 마감 시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건강상 사유 혹은 종교적 신념으로 면제를 신청한 공무원들은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백신 접종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단 면제 신청 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학들은 이게 일부 대학들은 종교적 면제가 통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얘기한 건데 대학들 중에 캘리포니아 대학들은 절대로 이걸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청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이 종교적 면제가 됐어요. 대학에서, 캘리포니아에서. CDC는 최근 직원들의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이 제로건이라고 밝혔었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전후가 맞지가 않습니다. 직원 중 누구도 공무원 백신 접종 명령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대학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입학 전형에서 성격적 특성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스틸 의원은 지난 27일 입학 전형 시 성격적 특성, 그러니까 personality traits 기준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하버드, 그러니까 Helping Applicants Receive Valid and Reasonable Decisions 이렇게 불러요. 하버드. 그래가지고 입학 지원자를 위해 유효하고 합리적인 결정 지원 이쯤
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안을 단독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제기된 트럼프 전 정부 소송에서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아시안 지원자는 긍정적인 성격과 호감도, 용기, 친절 이런 특성에서 다른 인종 학생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수칠 의원은 시험 결과와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이 성격에서 점수가 밀려 불합격 통보를 받고 있다. 모든 학생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면서 입학 전형서 성격적 특성이나 인종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동등한 교육제도를 위해 수십 년 동안 힘써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이제 4가지 룰을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입학 전형의 성격적 특성도 평가 대상이라고 지원자들에게 통보해야 될 것. 그리고 성격적 특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 설명. 그리고 성격적 특성에서 어떤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는지 설명할 것. 마지막으로 성격적 특성으로 점수를 매길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지원서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작년 청문회에서 박스틸 의원의 관련 질문에 바이든 정부의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실력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입학하는 제도가 올바르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affirmative action, 특히 이제 성격을 이렇게 구별해서 합격자, 불합격자 나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성격적 특성, personality traits는. 그리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면 학생들한테 미리 통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연한 인종차별이에요. 박스틸 의원이 미셸 박스틸,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사회의 자랑스러운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앞장서서 이 affirmative action 그리고 아시안 학생 차별 행위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